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사설보다는 이제 당장 급한 내일 모레서부터 이제 개화가 되니까 보편적으로 개화기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개화기 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사과 나뭇잎 하나가 소비하는 수분의 증산량보다 꽃잎 하나가 소비하는 증산량이 매우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사과나무에 꽃잎이 많아요? 아니면 사과잎이 많아요? 꽃잎이 매우 많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증산량, 그 다음에 사과나무는 이게 꼭 해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자, 뿌리나 아니면 줄기나 이런 데 응축됐던 양분들을 폭발을 시켜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수정률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에 초기 비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며 수세하고도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무기물의 종류가 약 16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개화 전에 꼭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무기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개화 전에 꼭 써야 되는 무기물의 종류,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근데 여기에 꼭 질산 마그네슘이라고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실적으로 마그네슘을 쓰세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황산 마그네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고 많은 양의 양분을 폭발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황산 마그네슘을 쓰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반대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질산 마그네슘도 아주 적합한 자재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가리처럼 유기가리 이런 형태가 제품화되어 있다면 몰라도 마그네슘이 유기 마그네슘 형태로 제품화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 그래도 황산 마그네슘은 절대 안 되니 그나마 피해가 적은 질산 마그네슘을 시용하자라고 굳이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굳이. 자, 환경적인 요인. 꽃은 인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산에 의해 결정돼요. 자, 인산은 이때 그럼 주문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겠죠. 자, 인산을 준다. 문제는 인산은 준들 흡수 적정 온도가 중요해요. 흡수 적정 온도. 흡수 적정 온도가 지온이 약 16도 정도가 돼야 토양에 있는 인산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온. 요즘에 개화기 때는 그래도 한 20도 정도 나오는데 낮 최고 온도요. 자, 지온은 이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야? 20도. 그러면 아침에 최저 온도가 몇 도야? 0도. 그럼 지온은 10도예요. 둘을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정확히 지온이 근사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화가 된 시기에는 인산을 토양에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산을 어떻게 쓰느냐? 인산은 원래 뿌리 속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축적. 뿌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인산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인산을 움직이게 하는 성분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그러죠. 상호작용. 자, 그럼 마그네슘은 흡수 온도가 과연 몇 도냐? 적정 온도가 13도입니다. 13도. 실적으로 13도 정도에서는 마그네슘이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추운데 지온이 13도는 안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하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지하수 온도가 최저 13도에서 높은 데는 약 17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물에 타서 주면 자연스럽게 지하수의 온도에서 마그네슘의 흡수 저온까지는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지온이 낮다 하더라도.
지온보다 높은 수온이 물이 들어가니, 그리고 낮에는 아무래도 지온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밤에 말고 낮에 마그네슘을 물에 용해시켜서 관수를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쉽게 작물한테 흡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은 식물한테 엽록소 생성에 필요합니다라는 주성분을 다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잎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 인산이나 마그네슘이 흡수량이 과하게 되면 잎이 굉장히 커지게 돼 있죠. 그런데 남부지방은 잎이 너무 커서 탈이야. 다들 적은 잎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남부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적은 잎을 만들고 싶어도 잎이 커서 문제예요. 나도 저렇게 적당한 이파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요, 이파리가 너무 적어서 문제예요. 이파리가 쪼그라서 펴지들 않아. 잎이 커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것은 인산의 흡수율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인산의 유동력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네슘이 뿌리 속에 존재하는, 뿌리 속에 과연 얼만큼 존재하냐, 토양 속에 들어있는 양의 약 1000배 농도가 뿌리 속에 존재합니다. 이 뿌리 속에 잠자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인산을 움직이자라는 얘기죠. 움직이자. 공급이 아니고 뿌리 속에 존재하는 인산을 움직이자. 그러려면 마그네슘 시용, 인산을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자, 초기에 흡수돼서 엽록소 형성, 그 다음에 잎의 전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순환을 결정하거든. 순환. 무슨 얘기예요? 수액을 잘 돌게 한다라는 얘기죠. 작물의 수액이 잘 돌으면 마그네슘이, 사람도 혈액순환을 잘 시키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도 마그네슘을 먹으면 쉽게 수액이, 사람은 수액이 아니죠. 혈액이 잘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머니들은, 할머니들이 손발이 저리거나 이럴 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손발이 저린 게 없고 허리 저림도 없고 굉장히 수액이, 피가 잘 돈다고 보여죠. 제가 자꾸 식물학을 얘기하니까 사람도 수액이라고 얘기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피가 묽어져가며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사람도 마그네슘, 그리고 식물한테는 수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마그네슘의 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대로 보면 체액을 묽게 순환을 빠르게 합니다라는 거죠. 신진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자, 이게 마그네슘이 굉장히 꽃피기 전에 써야 됩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인산 흡수 촉진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인산 흡수 촉진, 마그네슘과 붕산, 여기에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 강사님은 포도당을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포도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포도당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작물에 해를 주기 때문일까요? 저는 포도당이 좋기도 하지만은 다른 자재들의 작물의 피해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도당을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겨울에 살포했던 이 퇴비요. 퇴비는 약알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죠. 이 퇴비는 미생물이 분해하여, 이게 적정 습도, 그 다음에 지온 적정 온도가 돼야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어, 조금 덜 컸으면 좋겠어 할 때가 가장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작물한테 공급하니 작물의 성장이 빨라지더라라는 얘기죠. 자, 지금 당장 추울 때도, 필요할 때도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쉽게 주는 순간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유기물로서 방법론으로 포도당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유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나중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해를 주더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사과는 적정 pH를
얼마라고 말씀하시죠? 대부분 6.5 전후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퇴비는 약 알칼리성을 갖고 있는데 건조가 되면 그 약 알칼리성의 독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고, 반대로 비가 오면 그 약 알칼리성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친환경 유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포해놓고 처음에 살포할 때는 나무 냄새 없다가 비가 오는 후에 악취가 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알칼리 pH입니다. 알칼리에서는 양분을 흡수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적정 pH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장마기에 작물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것이 내가 농사 잘 되라고 주었던 퇴비가 내 작물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더라. 그래서 퇴비를 쓰지 말아라가 아니고 줄여주세요. 잘 발효된 걸로 적당히 줄여주세요. 필요할 때는 내가 잘 먹으라고 준 이 퇴비도 먹을 수가 없으니 필요한 시기에는 흡수가 가능한 순수 유기물로 공급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당을 자꾸 추천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 교반이라는 거, 교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무기 성분이 그냥 물에 용해되어 땅속에 들어가면 작물 뿌리에서 흡수되는 양보다 토양에 흡착되는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유식한 말로 킬레이트 얘기 들어봤죠? 킬레이트. 그런데 킬레이트는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킬레이트라는 것은 결과적인 코팅,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인자와 서로 결합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코팅시키고 결합시키는 방법은 하나의 첫 번째, 가수분해, 움직이는 물에 넣어줄 것. 끝없이 움직이는 물에.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끝없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수중펌프가 필요한 겁니다. 교반기 설치하기는 시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아주 작은 소형 수중펌프를 고무통에 딱 집어넣으면 물이 끝없이 계속 움직여서 움직이는 물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질자재, 킬리트 시킬 수 있는 교질자재,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포도당은 마그네슘을 쉽게 흡착할 수 있는 유기교질이라는 거예요. 유기교질. 여기에서 교반 시간. 자, 보편적으로 헬이 마그네슘과 질산이 잘 떨어질 수 있는 적정 시간, 이게 쉽게 각종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성분마다 헬이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마그네슘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헬이가 짧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짧은 한 12시간 이상의 교반만 포도당과 넣고 수중 펌프를 잘 돌려만 주면 질산과 마그네슘이 떨어진 이 성분들이 포도당에 쉽게 결합하여 용액 형태로 토양에 관수가 되면 토양 교질의 흡착이 안 되고 유기교질과 결합한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작물한테 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자, 좋은 자재를 준들 뭐합니까? 작물이 못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준 효과가 절대 날 수가 없죠. 다만 어떤 걸 주느냐 보다 이걸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개화기 때 시기를 보면 홍매기를 지나서 풍선기, 홍매기를 지나서 풍선기. 풍선기는 오늘 한두 개 꽃이 폈어, 또는 내일서부터 꽃이 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날, 절대 몇 월 며칠은 얘기할 수가 없죠. 왜? 똑같은 날 개화가 피지 않고 그 다음에 앞동네 뒷동네 옆집 개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 밭에 이 풍선기서부터 개화 시기까지 마그네슘을 관수를 하는데, 관수 양의 설정은 포장마다 틀려요. 가장 중요한 건 땅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땅한테 물어봤더니 고토라는 마그네슘이 생각보다 없어 하시는 분은 좀 많이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야, 내 밭은 고토가 적당해, 또는 마그네슘 수치가 적당하게 유지가 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필요량만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설정량, 1000평당 어떤 분은 1000평 이제 10kg, 어떤 분은 25kg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은 토양 내 존재량 때문에 그렇고, 자, 토양 검사를 맡겼는데 지금 꽃피게 생겼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급하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과 잎이 보편적으로 크지 않았어, 또는 전체적인 수세가 좀 약했어 하시는 분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작물이 잎이 적당했어, 큰 편이야, 아니면 수세가 좀 좋은 편에 속해 하시는 분은 적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계속 쓰시면 하고요. 올을 지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꼭 사전에 토양 검사를 통해서 내 땅에 어떤 성분이 많은지 적은지를 꼭 확인하시고 설정량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무기질 성분 중에 마그네슘의 시용 타이밍. 자, 그런데 나는 늦었어, 개화가 이미 끝났어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줄 때, 엽록소 생성의 마그네슘을 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늦은 마그네슘 시용은 조심해야 되는가, 인산의 유동성 증가를 더 높게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얘기를 너무 늦게 들었어. 벌써 꽃이 펴버렸어. 그 다음에 수정이 결정됐어. 잎이 벌써 나왔어. 순이 크기 시작을 해. 지금도 마그네슘 줘도 되느냐?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지온 상승이 됐고 인산의 유동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작이라 인산의 유동성 증가를 더욱더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절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나는 농사를 져가면서 평상시 응애, 그 다음에 수세가 좀 응애가 좀 많이 생기는 편, 또는 수세가 조금 약한 편에 들어간 경우에는 후에도 마그네슘을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이 개화기에 마그네슘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며, 후에 사용하시려면 최대량보다는 최소량을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원예작물같이 끝없이 수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개화 후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마그네슘이 후기에 들어가면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안 되며 영양생장, 반대로 생식 형태로 전환이 안 되며 자꾸 내 몸만 키워주는 영양생장 형태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나는 아직 사과가 달리지 않는 어린 유목입니다, 올해는 나무만 키우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6월까지 마그네슘을 조금씩 계속 분시하시면 나무가 다른 포장보다 월등히 빨리 크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속전속결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경을 하시는 분들의 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한 해 많이 키우고 등치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과수하시는 분들은 개화 후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전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질소를 준다,
또는 마그네슘을 늦게 준다는 것들이 이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반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린 게, 나는 너무 생식생장으로 전환되어 나무 수세가 너무 약하고 절간 도장지도 잘 안 나오고 잎이 소엽화된다고 하면 후에 줘도 되지만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풍선기 아니면 개화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예를 들어봐도 늦게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의 수세가 너무 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줄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